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합니다. 정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고했고 저 역시 그동안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의 직전 당대표로서 지금의 국가적 혼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배신했습니다.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습니다. 국가는 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야당이 이 탄핵에 대해서 갖가지 잔머리를 굴리면서 주저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비주류 의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40여 명 가량 이제 그 탄핵에 찬성하고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맞나요? 얼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여 명. 이처럼 여당 비주류 의원들이 탄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탄핵안 부결을 걱정하며 지지부진하고 있는 야권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발의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이 탄핵이 가결될 수 있을 거라는 정도의 의미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또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여론의 꾸짖음을 야당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의원들은 서명 의원들의 명단을 아예 공개해 야당을 확실하게 압박하자는 주장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박수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가면 바로 정의와 국회의장과 인사를 한 뒤에 대국민 연설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 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 중심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로는 남북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 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 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니세프,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 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탄핵을 한 것은 김무성이 금메달이고 박지원이 은메달이다. 거기가 아니었으면 없었어. 탄핵을 한 것은 김무성이 금메달이고 박지원이 은메달이다. 거기가 아니었으면 없었어. 그때 부의를 상정시킨 것은 저지만은 민주당, 국민의당 합쳐도 안 됐잖아요. 3분의 2가. 네네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제가 처음 요구할 때 40표를 확보해달라 했는데 62표가 네네네. 넘어와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탄핵의 공로는 김무성 대표 비박이다. 바른정당은 8월 14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분들이에요. 독립지사예요. 8월 16일 날 부른 게 아니에요. 8월 13일까지 친박을 했을 망정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탄핵이 안 됐습니다. 탄핵이 안 됐다. 그래서 그때 부의를 상정시킨 것은 저지만은 민주당, 국민의당 합쳐도 안 됐잖아요. 3분의 2가. 네네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제가 처음 요구할 때 40표를 확보해달라 했는데 62표가 네네네. 넘어와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탄핵의 공로는 김무성 대표 비박이다. 바른정당은 8월 14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분들이에요. 독립지사예요. 8월 16일 날 부른 게 아니에요. 8월 13일까지 친박을 했을 망정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탄핵이 안 됐습니다. 탄핵이 안 됐다. 그래서 그때 부의를 상정시킨 것은 저지만은 민주당, 국민의당 합쳐도 안 됐잖아요. 3분의 2가. 네네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제가 처음 요구할 때 40표를 확보해달라 했는데 62표가 네네네. 넘어와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탄핵의 공로는 김무성 대표 비박이다. 바른정당은 8월 14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분들이에요. 독립지사예요. 8월 16일 날 부른 게 아니에요. 8월 13일까지 친박을 했을 망정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탄핵이 안 됐습니다. 탄핵이 안 됐다. 그래서 그때 부의를 상정시킨 것은 저지만은 민주당, 국민의당 합쳐도 안 됐잖아요. 3분의 2가. 네네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제가 처음 요구할 때 40표를 확보해달라 했는데 62표가 네네네. 넘어와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탄핵의 공로는 김무성 대표 비박이다. 바른정당은 8월 14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분들이에요. 독립기사예요. 8월 16일 날 부른 게 아니에요. 8월 13일까지 친박을 했을 망정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탄핵이 안 됐습니다. 탄핵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지금 정치판에 나와 있는 뭐가 겁이 나는지 KBS 토론도 못 가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정확한 국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만 아주 공식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누가 써준 거를 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메모지 한 장 안 들고 1시간 동안 까칠한 질문 다 받아내고 외교 문제 다 논하고 사드 문제 다 논하고 하는 정도의 지력은 그래서 그 지력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선 후보 누구보다도 낫다,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완전히 제가 어제 호떡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죽박죽입니다. 이거는 검찰 재판도 끝나지도 안 하고 특검도 아직 수사 중인데 대통령부터 탄핵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가 있어야 탄핵을 하죠. 뭐가 확정이 되어야. 근데 대통령 탄핵해놓고 뒤에 이제 짜맞추는 거죠.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쿠데타고 반법치입니다. 이런 식의 재판이 있을 수가 없죠. 도대체 죄가 없는데 죄가 확정도 안 되었는데 탄핵부터 먼저 해놓고 죄를 뒤에 짜맞춘다. 지금 특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특검이 수사도 못하고 있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부터 먼저 하는 거죠. 저는 이 민주당에서 탄핵 재판이 끝나도 아마 특검을 계속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왜? 정치적 동력을 거기서 얻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검찰이 대통령을 결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검찰이 다음 대통령을 결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짓에 편승한 자들이 승리자가 되었어. 이거야말로 헌법적 가치 아니에요? 무엇이 헌법적 가치야? 거짓에 편승한 거 다 지금 승리자가 되었어. 정유라가 딸이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정윤회하고 미래를 했다. 뭐 롯데호텔 매칭이다. 온갖 종류의 최태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물심양면에 걸쳐서 지배하고 있다. 등등등등. 심지어 목욕탕 때밀이 아주머니까지 끌고 와서 대통령을 모욕했죠. 그 모든 거짓말들은 이제 진실이 되어버렸어요. 승리자가 되었어. 거짓이 승리자가 되었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것에 나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이정미 재판관이 읽어 내려가는데 나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헌법이 왜 있는지, 대통령 임기가 왜 있는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을 왜 탄핵할 수 없다고, 형사기소할 수 없다고 해놓았는지, 그 모든 헌법조항들은 무시되었어요. 제가 이 짓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상심을 입은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촛불
불의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라 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서 그렇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죠. 황교안도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성완종 뇌물사건 다시 보자 뭐 이렇게 공세를 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금 탄핵과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보도하더라도 문재인, 안희정 뭐 이런 쪽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건 선거는 없다. 선거는 야당의 축제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해봅니다. 야당으로서는 그것에 대한 강력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구속으로 계속 한쪽에서 캠페인을 끌고 가면서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정권에 대한 징벌, 법적인 무슨 말하자면 일종의 혁명위원회, 혁명검찰 같은 요구를 하면서 공포의 어떤 제압을 해나갈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든지 구술했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약물에는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구술한 적도 없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런 허황된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한번 만들어져가지고 막 바람이 불면은 그때도 수없이 그게 아니다 하고 정정 보도 요청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하고 그래도 뭔가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하고 딱 짠 어떤 프레임 바깥의 얘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얘기라도 하지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다 아니야. 하는 그런 바람이 아주 사과에 대해서 이런 충고를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사과를 하면 안 된다. 그냥 잘못해도 그냥 버텨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때 이제 사과를 한 것은 이 태블릿 PC에서 많은 자료가 쏟아졌느니 이렇게 보도가 됐을 때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한 것은 어떤 연설문의 표현 같은 거 이렇게 홍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까 이런 것을 갖다 어느 기간 받은 게 단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자료와 함께 어마어마한 얘기가 됐을까? 그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익을 어떻게 취했고.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가 몰랐다는 거 결국 내 불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한마디로 민망스럽게 그지없는 얘기들이 요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래서 전에 같으면 어떻게 입에 그런 얘기를 담어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이럴 얘기도 지금은 그냥 막 하고 막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답하는 것도 정말 민망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또 굳이 물으셨으니까 얘기를 하면 예. 정윤회 씨는 오래전에 그 취임도 하기 오래전에 예.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사정으로 이제 저 돕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예.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거짓말입니까?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의 근거를 하면 그냥 깨질 일들이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그 오해와 예. 허구와 거짓말이 아주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가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를 참 이것도 제가 여쭤보기로 민망한 얘기입니다만은 좀 느끼셨습니까? 전혀 고영태라는 이름조차도 그 존재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정유라에 대해서 또 역시 허다한 소문이 있다는 것도 들으셨죠. 예. 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품격 떨어지는 얘기만 죄송합니다. 아, 정말 참 끔찍한 예. 거짓말도 맹간해야지. 그렇게 예. 저질스러운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게 건전한 이 분위기인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어요. 정유라를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습니까? 어릴 때 봤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요. 오래전 얘기고. 오래전 얘기고 또 정유라 또 요번에 보니까 이름을 개명을 해서 정유라라고 부른다고. 예. 근데 원래 이름은 정유연 그래요. 예. 전 정유연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정유라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 개명한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또 뭐 최서원이라고 이름을 또 예. 그것도 몰랐어요. 이번에 그게 개명을 한 건가 그렇게 알았죠. 근데 검찰에서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다. 그래서 최유라에게 뭔가 뇌물을 건네거나 이익을 준 것은 대통령에게 준 것과도 같다. 라는 논리를 전개했거든요. 혹시 은행 계좌를 같이 쓰신다든지. 그런 거 없고요. 그 자체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또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예.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불법 탄핵, 무죄 석방, 박 대통령 구출하러 가자! 대통령 찾으러 가자! 검찰아 검사야, 한심한 판사야, 대통령 왜 구속시켰니? 불법 탄핵된 대통령 석방하고 가려거든 좌파 정권 가고라. 아직은 대통령 할 일도 많은데 억울해서 그냥 못 간다. 불법 탄핵 무죄 석방, 대통령 찾으러 가자. 박 대통령 찾으러 가자. 불법 탄핵, 무죄 석방,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하여 가자. 대통령 찾으러 가자. 검찰아 검사야, 한심한 판사야, 대통령 왜 구속시켰니?
대통령 석방하고 가려거든 좌파 정권 가고라. 아직은 대통령 할거 많은데 원통에서 그냥 못 간다. 불법의 탄핵 무대 석방 대통령 찾으러 가자. 박 대통령 찾으러 가자. 아직은 대통령 할 거 많은데 억울해서 그냥 못 간다. 불법의 탄핵 무대 석방 대통령 찾으러 가자. 박 대통령 찾으러 가자. 박 대통령 찾으러 가자. 선동 탄핵 원천 무효 선동 탄핵 원천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쓰레기 국회는 당장 해산하라.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